바다에는 항공모함이 전개되고 하늘에는 핵폭격기가 비행을 합니다. 항공모함에 탑재되어 있는 전투기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전쟁 지역에선 서로 간에 공방이 오가고 그 피해는 군사력에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피해는 전쟁 지역의 민간인들에게 가해질 것입니다. 건물들이 파괴되고 기관 시설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매일 출근하던 회사 건물이 사라지고 병원, 학교도 파괴되겠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도시가 황폐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핵폭격기가 등장합니다. 전쟁터를 날아다니는 전투기 몇 대, 지상 병력들 어느 정도의 군사 시설을 피해를 주겠다고 핵폭격기를 등장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핵폭격기가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한다면 그 지역은 종전 이후에도 한동안은 복구조차 힘들 정도로 말 그대로 초토화될 것입니다. 중동과 이라크,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 전쟁이 발발하자 이스라엘 인근에 항공모함을 배치했죠. 전쟁 지역에나 배치되는 항공모함이 얼마 전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B-52H 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었습니다. 우리 공군과 연합공중훈련을 벌이고 청주기지에 착륙했습니다. 기존의 공중훈련 실시 후 미 공군기지로 돌아갔던 것과 달리 처음으로 우리 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줄기차게 미국에게 확장 억제 제공을 애걸복걸 해왔고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미국의 전략 자산이 수시로 한반도에 드나들고 있으니 한반도는 더욱 평화롭고 국민은 안전해졌습니까? 미국의 핵폭격기 지난 3월에도 오고 4월에도 오고 6월에도 전개됐습니다. 그렇게 수시로 미국의 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될 때마다 북한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핵폭격기를 동원해 공중훈련을 벌이고 있지만 핵폭격기를 동원한 한미연합훈련이 핵전쟁을 부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시때때로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무기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듬직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끔찍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일엔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를 하는 데 이어 최근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등 군사적 무장을 서두르며 군사 대국화의 야욕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 침략의 역사는 무시한 일본과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라며 일본을 두둔하는 윤석열 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등 우리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도 일본 편에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일본과의 군사 협력은 별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핵폭격기를 앞세워 한반도 상공에서 핵전쟁 연습을 진두지휘하는 미국의 돌격대가 되어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일본과 손 맞잡는 윤석열 정부를 국민들은 그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온갖 무기들을 직결시킨 가운데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마치 영화에서 서로 총을 겨누고 대치해 있는 조마조마한 상황과 같습니다. 어디에서 작은 마찰이라도 생기면 그 마찰로 인한 불씨는 곧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는 폭격과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장면들, 그 장면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에 더 이상 미국은 필요 없습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지켜왔던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동맹, 한미동맹을 끊어내고 이제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미국 추종에 매달리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